남편의 장례식장. 향냄새가 사람들의 가슴속까지 파고들었다. 영정 앞에 두 여자가 서 있었다. 나이 지긋한 여자는 은주. 15년간 이 집의 안주인이자 남편 태수의 유일한 아내였다. 그 옆에는 젊은 여자 민정이 서 있었다. 날카로운 눈빛과 도발적인 입술. 사람들은 속삭였다. 저 둘 같은 집에서 살았다지. 같은 남편이래. 은주는 시선을 내리지 않았다. 이 여자를 절대 인정한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2년 전 은주는 그 여자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날은 평범한 오후였다. 현관문이 열리고 태수가 들어왔다. 그 옆에는 긴 머리의 여자가 서 있었다. 은주야, 이 사람 민정이야. 앞으로 이 집에서 같이 지낼 거야. 은주는 귀가 멍해졌다. 같이 산다고? 태수는 눈을 피했다. 사정이 있어. 오늘 밤에 얘기하자. 저녁 태수는 낮게 말했다. 민정이 가진 서류가 있어. 그게 있어야 우리 집 지킬 수 있어. 서류? 내가 너 몰래 민정 가족 빚 보증을 섰어. 그 계약이 꼬여서 잘못하면 집도 재산도 다 넘어가. 은주의 손이 떨렸다. 당장 계약 파기해. 못해. 대신 민정이 조건을 걸었어. 여기서 같이 사는 동안만 그 서류를 넘겨주겠다고. 은주는 숨이 막혔다. 15년간 지켜온 집이었다. 태수 사업이 무너졌을 때도, 시댁이 등을 돌렸을 때도 끝까지 버틴 집이었다. 그걸 민정이 쥐고 있었다. 그날 밤 민정이 말했다. 언니, 잘 부탁드려요. 은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속으로 다짐했다. 인정은 안 한다. 이건 집을 지키기 위한 거래일 뿐. 그리고 기회가 오면 반드시 내칠 것이다. 민정이 들어온 첫날 아침, 거실에는 낯선 향기가 퍼져 있었다. 은주가 평생 써온 비누 냄새 대신 진한 향수 냄새였다. 은주는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민정이 하얀 가운을 걸치고 나타났다.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이 옅게 남아 있었다. 언니, 아침은 제가 차릴까요? 그 말투에는 순수함보다 가벼운 조롱이 묻어 있었다. 됐어. 손님은 그냥 먹기만 해. 은주의 말에 민정은 웃으며 식탁에 앉았다. 아, 전 이제 손님 아니에요. 가족이잖아요. 숟가락을 쥔 은주의 손이 멈췄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태수가 들어왔다. 아침 먹었어? 민정이 먼저 대답했다. 오빠, 은주 언니가 맛있게 차려줬어요. 은주는 속으로 울컥했다. 오빠, 그 한마디가 은주의 자리를 무너뜨리는 듯했다. 태수는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민정이 오늘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해줘. 우리 상황 알잖아. 그 말에 은주는 겨우 웃음을 짓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분간은 참을게. 하지만 민정은 그 참음을 시험하듯 행동했다. 점심에는 은주가 아끼던 고급 접시 세트를 꺼내더니 이건 저랑 오빠가 쓸게요. 언니는 그냥 평소 쓰던 거 쓰세요. 태수는 말리지 않았다. 그래. 민정이 마음대로 해. 저녁에는 와인을 꺼내왔다. 은주가 결혼 기념일에만 열던 비싼 와인이었다. 기념일은 아니지만 오늘은 우리 셋이 처음 함께하는 날이니까. 잔을 채우는 소리가 은주의 귀를 찔렀다. 그날 밤 은주는 방 안에서 서류함을 꺼냈다. 민정이 쥐고 있는 계약서 사본이 거기 있었다. 그 한 장의 종이 때문에 자존심을 짓밟히면서도 이 여자를 내칠 수 없었다. 은주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봤다. 그리고 속삭였다. 민정아, 올해는 못 버틸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민정이 들어온 지 사흘째. 은주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거실을 훔쳐봤다. 민정은 소파에 드러누워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통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아, 오빠, 여기 생각보다 괜찮아. 근데 언니 눈치가 좀 보여. 민정의 오빠가 태수를 말하는 건지 다른 남자를 말하는 건지 은주는 몰랐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목소리 속에 은근한 비밀이 있다는 거였다. 민정은 은주가 듣는 걸 알면서도 굳이 방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마치 내가 숨길 건 없다는 듯한 태도. 은주는 속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숨길 게 없는 사람일수록 숨기는 게 많다. 점심 무렵 민정은 은주의 방 앞을 서성였다. 언니, 이 방 되게 깔끔하다. 혹시 결혼 사진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은주는 문을 반쯤만 열었다. 그런 거 볼 필요 없어. 민정은 그 답에 미소를 지었다. 거절당한 게 아니라 뭔가 숨기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인 듯했다. 그날 오후 은주는 민정이 외출하는 걸 봤다.
옷차림은 지나치게 화려했고 손에는 작은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잠깐 나갔다 올게요. 오래 안 걸려요. 민정의 발걸음은 가볍고 뭔가 약속된 듯 확신에 차 있었다. 저녁 민정이 돌아오자 은주는 식탁에 앉아 물었다. 어디 갔다 왔어? 그냥 친구 만나고 왔어요. 왜요? 보고해야 돼요? 은주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다. 대신 민정 손목에 걸린 새 팔찌를 눈에 담았다. 그건 값비싼 보석 팔찌였고 은주는 그 디자인을 기억하고 있었다. 예전에 태수가 사주려고 했지만 돈이 없어 포기했던 바로 그 모델이었다. 밤이 되자 은주는 작은 노트를 꺼냈다. 거기에 오늘 본 민정의 행동을 적었다. 전화 내용, 쇼핑백, 팔찌, 외출 시간 모두 기록으로 남겼다. 이건 단순한 동거가 아니었다. 은주는 이제 민정을 몰아낼 증거 수집을 시작한 것이다. 민정이 들어온 지 일주일째. 은주는 요즘 매일 아침 같은 방식으로 깼다. 먼저 코를 찌르는 진한 향수 냄새. 뒤이어 들려오는 건 플라스틱 슬리퍼 굽이 마루를 때리는 딱 소리. 그 규칙적인 소리가 아침의 고요를 깨트렸다. 은주는 부엌에서 물을 데우고 있었다. 그때 민정이 부스스하게 나타났다. 머리는 막 드라이기로 말린 듯 부풀어 있었고 얼굴엔 은근한 화장이 남아 있었다. 언니, 오늘은 제가 커피 내릴게요. 은주는 손에 들린 포트를 내려놓으며 짧게 대답했다. 됐어. 나는 내가 타는 게 편해. 민정은 은주 옆으로 성큼 다가섰다. 근데 오빠는 제가 타는 걸 더 좋아하던데요. 그 말 한마디에 은주의 시선이 살짝 흔들렸다. 잠시 후 태수가 방에서 나왔다. 민정이 먼저 다가가 잔을 내밀었다. 오빠, 오늘도 제 커피 마셔요. 태수는 웃으며 받았다. 내가 타면 향이 진해서 좋네. 그 장면을 본 은주의 속이 서늘해졌다. 아침 식사 자리에선 민정이 태수 옆에 앉았다. 은주는 맞은편에서 둘을 지켜봤다. 민정이 태수의 팔을 가볍게 스치며 말했다. 오빠,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제가 좋은데 알아놨어요. 태수가 은주를 흘끗 봤다. 은주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 신경 쓰지 말고 가.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숨기느라 이를 악물었다. 식사 후 은주는 거실 청소를 하다 민정의 방문이 살짝 열린 걸 보았다. 방 안은 화장품과 명품 가방으로 가득했고 한쪽엔 반짝이는 팔찌가 놓여 있었다. 그건 태수가 예전에 사주고 싶어도 사지 못했던 바로 그 모델이었다. 그날 오후 은주는 장을 보고 돌아왔다. 거실엔 태수가 전화를 하고 있었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 금방 나갈게. 태수는 은주를 보며 웃었다. 민정이 급한 일이 있어서 나 좀 다녀올게. 은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밤 11시. 민정과 태수가 함께 들어왔다. 민정은 웃으며 말했다. 오빠, 오늘 진짜 재밌었어요. 다음엔 더 멋진 데 가요. 그 웃음은 은주를 향하지 않았다. 은주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마셨다. 잔을 내려놓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서류 때문이라지만 이건 선 넘는 거야. 그날 밤 은주는 민정이 방에 들어간 후 태수와 마주 앉았다. 태수 씨, 경고할게. 내 집안에서 나를 무시하는 행동 앞으로 참지 않아. 태수는 고개를 숙였다. 알았어. 조심할게. 하지만 은주는 알았다. 그 조심은 민정을 향한 게 아니라 그저 나를 달래기 위한 말이라는 걸. 민정이 들어온 지 보름째 되는 날이었다. 그날 아침 은주는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민정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큼지막한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언니, 오늘 제가 점심 준비해도 돼요? 민정이 방글거리며 말했다. 은주는 고개를 돌려 장바구니 속을 봤다. 한우, 해산물, 수입 치즈 가격만 봐도 눈이 커질 만한 재료들이었다. 이거 다 뭐야? 아, 오늘 오빠 친구들 집에 초대했거든요. 점심 먹고 가게요. 민정의 말에 은주의 손이 멈췄다. 우리 집에 누가 허락했어? 언니가 허락 안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오빠 친구들이니까. 민정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그 웃음은 은주의 속을 뒤집었다. 잠시 후 태수가 들어왔다. 아, 민정이 얘기했어. 오늘 친구들 온대. 은주는 냉랭하게 말했다. 왜 내가 모르는 일이 자꾸 벌어져? 태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점심 먹는 건데 뭐. 점심 준비가 시작됐다. 민정은 부엌을 완전히 장악했다. 칼을 잡는 손놀림이 능숙했고 은주가 다가가면 언니 그냥 쉬세요 라고 했다. 은주는 식탁 한쪽에 서서 민정이 부엌을 자기 집처럼 쓰는 모습을 지켜봤다. 정오가 조금 넘어 손님들이 도착했다. 남자 셋, 여자 둘. 그들은 거실로 들어오자마자
민정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민정아, 여기서 보네. 아니, 너 태수 형이랑 이렇게 살고 있었어? 은주는 그들의 시선에서 자신이 완전히 배제된 것을 느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은 민정이라는 듯. 점심 식사 자리. 민정은 태수 옆에 앉아 잔을 채워주고 고기를 구워주며 웃음을 끊이지 않았다. 손님들은 자연스럽게 민정과 대화를 나눴다. 은주는 맞은편에서 묵묵히 밥만 먹었다. 형수님,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한 남자가 농담처럼 물었다. 민정이 그 말을 받았다. 아, 우리 언니 원래 말이 없어요. 근데요, 음식 솜씨는 제가 더 좋을걸요. 그 말에 사람들은 웃었지만 은주의 눈빛은 차가워졌다. 식사가 끝나고 민정은 손님들과 거실에서 차를 마셨다. 은주는 설거지를 하며 그들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 웃음은 은주를 완전히 배제한 채 울려 퍼졌다. 손님들이 떠난 뒤 은주는 거실로 나왔다. 민정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오늘 어땠어요, 언니? 오랜만에 집이 활기찼죠? 활기. 은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내 허락 없이 사람을 데려오는 건 무례야.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 민정은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다. 언니, 이 집은 오빠 집이기도 하고 이제 제 집이기도 해요. 저한테도 초대할 권리가 있죠. 그 순간 은주의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 민정과 싸워봤자 서류가 내 손에 없었다. 집을 지키려면 참아야 했다. 민정은 그 침묵을 승리로 착각한 듯 피식 웃었다. 언니,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요. 앞으로도 이런 일 많을 거예요. 그날 밤 은주는 방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노트에 적었다. 날짜, 손님 이름, 대화 내용까지 빠짐없이 기록했다. 그리고 한 줄을 굵게 적었다. 민정이 스스로 무너질 때까지 기다린다. 손님 초대 사건 이후 집안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은주는 말을 아꼈고 민정은 그 침묵을 마치 자신이 이긴 증거인 양 행동했다. 하지만 은주는 알았다. 민정이 조금만 더 방심하면 그때가 기회라는 걸. 그날 아침 은주는 빨래를 하려고 베란다로 나갔다. 빨래 바구니 속에 민정의 옷이 섞여 있었다. 그중 하나 화려한 원피스 주머니에서 낯선 영수증이 나왔다. 고급 레스토랑, 2인 코스 요리, 결제 시간은 지난주 평일 낮 2시. 그 시간에 태수는 분명 일하러 나갔었다. 은주는 영수증을 쥐고 서 있었다. 이걸 바로 꺼내면 내가 의심하는 걸 알겠지.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녀는 영수증을 조심스럽게 다시 원피스 주머니에 넣었다. 점심 무렵 민정이 부엌으로 들어왔다. 언니, 오늘은 제가 설거지할게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됐어. 내 손 버릴 필요 없어. 언니는 왜 그렇게 다 혼자 하려고 해요? 혹시 전에 혼자 산 적 있어요? 민정이 웃으며 던진 말이었지만 은주의 심장이 순간 움찔했다. 그게 왜 궁금한데? 아니, 그냥 오빠 말로는 언니 결혼하기 전에 좀 힘들게 살았다던데. 혹시 빚 같은 거 있었어요? 민정의 눈빛은 장난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호기심이 번쩍였다. 은주는 물컵을 내려놓으며 민정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야. 민정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그래요? 근데 언니, 그런 건 숨겨도 언젠간 다 알게 되더라고요. 그날 오후 은주는 민정이 외출하는 걸 몰래 따라갔다. 골목 끝 카페에 들어간 민정은 어떤 남자와 마주 앉았다. 둘은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를 나눴고 남자가 민정의 손을 꼭 잡았다. 은주는 멀리서 그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다. 이거면 민정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겠네. 저녁 은주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식탁에 앉았다. 민정이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언니, 오늘 하루 어땠어요? 그럭저럭. 은주는 짧게 대답하며 눈을 피했다. 민정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언니,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오빠랑은 아직 잘 지내요? 부부 사이 말이에요. 그 질문은 은주의 자존심을 찔렀다. 그런 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야. 아니, 그냥 오빠가 요즘 나한테만 웃는 것 같아서요. 은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방금 찍은 사진을 꺼내 민정에게 던지고 싶은 충동이 치밀었다. 하지만 참았다. 지금은 시기상조였다. 민정이 자만에 취해 더 많은 약점을 드러낼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밤. 은주는 방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거기엔 민정의 행동 기록이 빼곡했다. 외출 시간, 통화 내용, 사용한 물건, 입은 옷, 표정까지. 오늘은 새로 한 줄이 추가됐다. 민정, 낮 카페, 남자와 접촉, 사진 보관. 은주는 노트를 덮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날 무너뜨리려 하면
난 널 먼저 무너뜨릴 거야. 민정의 남자와의 카페 사진을 찍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은주는 여전히 평온한 얼굴을 유지했다. 민정은 그 평온을 은주의 무력함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그 착각을 이용할 때가 왔다. 아침, 은주는 식탁에서 조용히 신문을 펼쳐들었다. 태수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민정은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었다. 그 순간 은주는 아무렇지 않게 한마디를 던졌다. 민정 씨, 카페는 잘 다녀왔어? 민정의 손이 머리카락 속에서 멈췄다. 카페요? 응. 지난주 평일 낮에 커피 맛있었어? 은주는 신문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민정은 잠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아, 그냥 친구 만나서 얘기 좀 했어요. 남자친구? 은주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어에 힘이 실려 있었다. 태수가 그 대화를 듣고 고개를 들었다. 남자친구? 무슨 얘기야? 민정이 재빨리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아니에요. 그냥 옛날 지인. 은주는 더 묻지 않았다. 대신 속으로 첫 흔들림 성공이라고 적어두었다. 점심 무렵 은주는 일부러 민정이 있는 거실로 나왔다.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그 화면에는 전날 일부러 열어둔 사진첩이 있었다. 민정과 그 남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 썸네일로 살짝 보였다. 은주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뒤집지 않고 올려놓았다. 민정은 그 화면을 본 순간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부드럽게 웃으며 물었다. 언니, 사진 정리해요? 응. 요즘은 뭐든 기록으로 남겨야 하잖아. 언제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 말에 민정의 손이 소파 쿠션을 살짝 움켜쥐었다. 저녁 태수가 늦는다는 전화를 했다. 집엔 은주와 민정만 남았다. 은주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며 물었다. 민정 씨, 혹시 요즘 오빠한테 비밀 있어? 민정은 잠시 젓가락을 멈추고 은주를 바라봤다. 언니,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혹시 저를 의심하는 거예요? 아니, 의심이 아니라 궁금해서. 내가 모르는 민정 씨의 하루가 많은 것 같아서. 민정은 웃어넘기려 했지만 은주의 눈빛은 평소보다 훨씬 차가웠다. 그 눈빛이 내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듯했다. 식사 후 은주는 민정이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엔 지금까지 기록한 민정의 행동 메모와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은주는 그것을 식탁 위에 일부러 올려놓았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이 부엌에 나오자마자 그 봉투가 눈에 띄었다. 이게 뭐예요? 아, 그냥 집안일 정리하는 거. 은주는 짧게 대답했지만 봉투가 비밀스러운 자료라는 걸 은연중에 느끼게 했다. 민정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보다가 웃으며 냉장고로 향했다. 하지만 은주는 그녀의 뒷모습에서 긴장감이 흐르는 걸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민정은 태수가 샤워를 하는 동안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식탁 위 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에는 날짜와 시간, 행동 기록이 빼곡했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정 낮 카페, 남자와 접촉, 사진 보관. 민정의 손끝이 떨렸다. 그 순간 방에서 나온 은주와 눈이 마주쳤다. 찾는 거라도 있어? 은주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다. 민정은 서둘러 봉투를 내려놓으며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뭐가 있나 궁금해서. 은주는 봉투를 다시 챙기며 말했다. 호기심이 지나치면 다치게 돼. 민정은 아무 대답도 못했다. 그날 밤 민정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은주가 가진 사진과 기록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집에서 자신이 완벽하게 우위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민정이 은주의 기록을 본 지 이틀이 지났다. 그동안 민정은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속으론 불안이 들끓고 있었다. 언니가 저걸 왜 모으고 있는 거지? 나를 쫓아낼 생각인가? 아니, 그 전에 내가 주도권을 되찾아야 해. 그날 아침 태수는 일찍 출근했다. 은주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고 민정은 침실에서 나왔다. 오늘따라 민정은 유난히 화려한 옷차림이었다. 비싼 원피스에 굽 낮은 명품 샌들, 귀에는 큼지막한 진주 귀걸이까지. 은주는 눈길을 주지 않고 커피잔을 내려놨다.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언니, 오늘 점심에 시간 있어요? 왜? 같이 백화점 좀 가려고요. 언니 옷도 좀 사드리고 화장품도 바꿔야죠. 솔직히 언니 지금 스타일은 조금 촌스러워요. 은주는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나는 내 옷이 편해. 편한 건 좋지만 오빠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또 따로 있잖아요. 아, 그러고 보니
오빠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 했는데. 민정은 일부러 말을 흐리며 은주의 반응을 살폈다. 은주의 표정엔 변화가 없었다. 민정이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럼 점심은 혼자 다녀올게요. 오빠한테도 얘기했으니까. 은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점심 무렵 민정은 고급 쇼핑백을 잔뜩 들고 돌아왔다. 그중 한 봉투를 은주 쪽으로 내밀었다. 이거 언니 거예요. 선물. 은주는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필요 없어.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안 입어. 언니. 이렇게 꽉 막혀서야 오빠 마음 잡기 힘들 텐데. 그 말에 은주의 눈이 번뜩였다. 그건 내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럼 제가 걱정할 일은 뭘까요? 오빠가 저랑 있으면 더 웃는다는 거. 아니면 언니랑 있을 땐 눈을 잘 안 마주친다는 거. 은주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정 씨, 선 넘지 마. 내가 가만히 있는 건 참는 거야. 근데 계속 도발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아. 민정은 팔짱을 끼고 서서 피식 웃었다. 참는 건 지는 거죠, 언니. 그날 오후 은주는 일부러 민정을 부엌으로 불렀다. 식탁 위엔 전날보다 더 두꺼워진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다. 이게 뭔지 궁금하지? 민정의 눈이 봉투로 향했다. 아니요. 언니 비밀엔 관심 없어요. 근데 며칠 전엔 열어봤잖아. 민정의 표정이 굳었다. 언니, 몰래 훔쳐본 것처럼 말하지 마요. 사실대로 말한 거야. 은주는 봉투를 손으로 툭 치며 말했다. 여기엔 내가 본 것, 들은 것 다 들어있어. 언제든 꺼내서 써먹을 수 있지. 민정은 최대한 태연한 척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언니, 그거 협박이에요? 아니, 경고.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민정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언니, 웃기네요. 그렇게 기록하고 사진 찍어서 뭐하게요? 오빠가 저를 버릴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내가 한 짓이 결정하겠지. 민정은 은주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언니, 저 쉽게 안 무너져요. 그리고 오빠는 이미 제 편이에요. 그 말은 명백한 선전포고였다. 은주는 웃음을 흘렸다. 그럼 끝까지 가보자. 그날 밤 거실 한쪽엔 두 여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서로의 손엔 아무 무기도 없었지만 눈빛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태수가 돌아왔을 땐 그 긴장감이 아직도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다. 무슨 일 있었어? 두 여자는 동시에 웃었다. 아니야.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이미 불이 붙은 전쟁이 있었다. 은주는 이미 민정의 허점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예고편에 불과했다. 민정이 진짜 실수를 할 날이 오고 있었다.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됐다. 아침 태수는 회의 때문에 일찍 나갔고 민정은 전날보다 더 화려한 옷을 차려입었다. 언니, 오늘은 약속 있어서 늦게 들어올 거예요. 은주는 고개만 끄덕였다. 속으론 오늘이 그날일 수 있겠네라는 직감이 번쩍였다. 민정이 나가자 은주는 바로 옷을 갈아입고 뒤를 밟았다. 택시를 탄 민정은 시내의 한 호텔로 향했다. 호텔 1층 로비를 지나 라운지로 들어간 민정은 한 남자와 마주 앉았다. 남자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시계며 구두까지 고급스러웠다. 은주는 라운지 밖에서 몰래 휴대폰 카메라를 켰다. 처음엔 웃으며 대화하던 둘은 이내 몸을 숙여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남자가 민정의 손을 잡았다. 민정은 그 손을 빼지 않았다. 잠시 후 남자가 민정의 얼굴을 살짝 쓰다듬었다. 그 장면을 은주는 연속으로 찍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철저히 차갑게 유지했다. 그때 민정이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통화를 시작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호텔 로비 특유의 잔향 때문에 은주 귀에도 일부가 들렸다. 조금만 기다려. 여기 자리만 잡으면 오빠한테 갈게. 순간 은주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 오빠가 태수가 아니라는 건 목소리 톤에서 확신할 수 있었다. 은주는 황급히 거리를 좁혀 라운지 화분 옆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다. 민정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들렸다. 걱정 마. 그 사람 곧 지칠 거야. 언니도 오래 못 버틸 거고 그러면 내가 이 집 주인이 되는 거지. 그 순간 은주의 손끝이 서늘해졌다. 민정은 태수와의 관계뿐 아니라 이 집의 자리 자체를 빼앗을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 녹음은 민정의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흉기였다. 통화를 마친 민정은 남자와 라운지를 나왔다. 둘은 호텔 앞에서 짧게 포옹을 나누고 헤어졌다. 은주는 그 장면까지 영상에 담았다. 영상 속 민정의 표정은 달콤했고 그 표정은 태수 앞에서 보여주는 것과 완전히 달랐다. 집에 돌아온 은주는 곧바로 녹음 파일과 영상을 컴퓨터에 옮겼다. 그리고 두 개의 파일을 하나의 폴더에 저장하며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 민정 게임 오버. 저녁 태수가 퇴근하자
민정은 아무렇지 않게 달려가 웃으며 맞았다. 오늘 회의 힘들었죠?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은주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일부러 태수가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말했다. 민정씨, 오늘 호텔 라운지 커피 맛있었어. 민정이 순간적으로 눈이 커졌다. 하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었다. 호텔이요? 아, 지인 만나서 잠깐 얘기했어요. 그래, 통화 내용도 잘 들었어. 은주의 목소리는 낮지만 분명했다. 태수가 고개를 돌렸다. 통화 내용? 민정은 서둘러 웃으며 태수를 잡았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하지만 은주의 눈빛은 더 이상 장난이 아니었다. 오해면 내가 직접 들려줄까? 그 말에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태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여자를 번갈아 봤다. 민정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언니, 그거 지워요. 왜? 지울 이유가 없는데. 은주는 부드럽게 웃었지만 그 미소 속엔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날 밤 민정은 방 안에서 불 꺼진 채로 앉아 있었다. 머릿속엔 녹음과 영상이라는 단어만 맴돌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자신이 은주 손에 완전히 목줄이 잡혔다는 걸. 녹음과 영상, 은주 손엔 이제 칼보다 날카로운 무기가 있었다. 하지만 은주는 바로 휘두르지 않았다. 칼은 날이 무를 때까지 숨겨둬야 진짜 위협이 돼. 그게 은주의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엔 평소보다 더 정갈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다. 민정이 먼저 내려와 앉았지만 젓가락을 들지 않았다. 언니, 어제 얘긴 그냥 잊어주세요. 저도 감정이 좀 앞서서. 은주는 태연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앞으로는 그런 말 안 하면 되지. 짧지만 묘하게 날선 대화였다. 며칠 동안 은주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행동했다. 민정은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다. 혹시 태수한테 얘기한 건 아닐까?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녹음 파일을 복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민정은 점점 불안에 잠식됐다. 그러던 어느 날 태수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다. 은주와 민정이 동시에 마중을 나갔다. 태수는 웃으며 두 여자의 어깨를 감쌌다. 내가 참 복받은 놈이지. 이렇게 예쁜 아내가 둘이나 있으니까. 그 말에 민정은 억지로 웃었지만 은주의 눈빛은 깊게 가라앉았다. 태수의 아내 둘 발언은 사실 우스갯소리가 아니었다. 민정은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태수는 주변 사람들에게 둘 다 내 아내라고 소개했다. 그게 이 기묘한 동거를 가능하게 한 유일한 이유였다. 그러나 은주는 안다.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그리고 그 예감은 한 달 후 현실이 됐다. 태수는 사업 자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민정이 이 틈을 타 태수에게 거액을 빌려주겠다며 접근했다. 조건은 단 하나, 은주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 하지만 태수는 그날 밤 은주에게 술에 취한 채 모든 걸 털어놨다. 민정이 나한테 돈 준대. 대신 너랑 끝내래. 은주는 조용히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난 너 버릴 생각 없어. 그 대답은 은주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자신을 지킨다는 말이 고맙기도 했지만 그 말이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바로 그 주 태수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늦은 밤 거래처와 술자리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급커브에서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으며 전복됐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태수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장례식장, 은주는 검은 한복 차림으로 조문객을 맞았다. 민정은 옆에서 울고 있었지만 은주는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았다. 모두가 속으로 역시 첫 번째 아내가 강한 애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조문객이 줄어든 늦은 밤, 은주와 민정만이 빈소에 남았다. 민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제 저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주는 천천히 민정을 바라봤다. 너한텐 내가 가진 걸 다 보여줄 기회가 있었어. 하지만 넌 그걸 발로 찼지. 은주는 핸드백에서 USB 하나를 꺼내 민정 앞에 놓았다. 여기 내가 한 말, 내가 한 짓 전부 들어있어. 민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걸 어디에 쓰실 건데요? 태수 유산 상속자 결정할 때 은주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결국 민정은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태수의 재산은 전부 은주 앞으로 넘어갔다. 민정은 장례식 마지막 날 아무 말 없이 홀로 사라졌다. 빈소 정리를 마친 은주는 마지막으로 영정 앞에 섰다. 당신 참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아내를 둘이나 두고 행복했을지 몰라도 남은 사람은 힘들어졌잖아. 그러나 그 말 뒤엔 미묘한 미소가 스쳤다. 그래도 결국 마지막에 웃는 건 나였네. 영정 속 태수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마치 은주가 끝내 승리할 걸 알고 있었다는 듯 보였다. 태수의 장례식이 끝난 지 1년. 은주는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다. 다만 집안은 훨씬 조용해졌고 모든 방에 은주의 손길이 닿아 있었다. 그녀는 태수의 유산을 정리하며 사업을 시작했고 그 사업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성장했다. 이제 은주는 태수의 아내가 아니라 스스로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 불렸다. 민정은 소식이 끊겼다. 한번 먼 친척을 통해 들은 바로는 지방 소도시에서 조그만 술집을 한다고 했다. 누구도 그녀를 태수의 여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 타이틀은 민정에게도 세상에도 사라졌다. 어느 봄날 은주는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당신이 없으니까 세상이 조용하네. 그 말은 원망도 그리움도 아니었다. 그저 긴 전쟁이 끝난 뒤의 공허함이었다. 잠시 후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여전히 그 USB가 있었다. 민정 게임 오버. 은주는 그것을 꺼내 창밖으로 던졌다. 햇살 속에서 반짝이며 떨어진 USB는 마치 이제 모든 걸 끝내도 된다는 신호처럼 보였다. 그 순간 은주의 얼굴엔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다. 모든 것이 지나갔다. 그리고 그녀는 이긴 사람이었다.